과거 사이클 2021년 사이클의 최고점을 돌파하려면은 못해도 연말이나 내년쯤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그게 좀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을 돌파한 지가 꽤 지났잖아요. 반감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게 먼저 돌파했으니까 사이클이 좀 빨라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추세예요. 예전 사이클보다는 조금 빨라지진 않을까. 반갑습니다. 주식 독설가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9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선 이전에 7,700만 원까지 떨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긋지긋한 마운트 곡스 그 이야기 때문이거든요. 우선은 마운트 곡스가 이제 물량을 배정받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출회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은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물량이 실제로 막 나와서 매도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가 저 매물이 이제 다 나오면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우리가 먼저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 심리로 인해서 매도를 해서 가격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은 이제 마운트 곡스 물량이라기보다는 독일 정부에서 한 5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 정부 물량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뭐 압수 물량이라던가 뭐 범죄에 사용됐던 그런 거 압수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매물들이 실제로 독일 정부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거래소로 가서 매도 물량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한 번 나왔을 때는 처음에 별거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게 한 1,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 물량이 한 5만 개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 계속 더 나온다 계속 더 나온다라는 그런 공포 심리. 근데 이번에 그 독일 정부 물량은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이제 저희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독일 정부에서 물량이 나올 것은 이제 없다. 근데 마운트 곡스는 계속 겁을 주는 그런 뉘앙스로 언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물량이 동시에 한꺼번에 모두가 막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처럼 한날 한시에 다 우리가 물량을 다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우리가 다 마음을 맞춰서 내놓지는 않잖아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좀 적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저 물량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위축되고 겁을 먹어서 매도를 해서 그게 시장의 변동성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독일 정부 이제 그거는 이제 매도 물량도 끝났다는 소식도 있는데 뭐니 해도 이제 가장 큰 거는 우리의 트럼프 이 사진 보셨죠? 미국 성조기 앞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귀에 피를 흘리는 그런 모습. 지금 이제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때 당시 트럼프가 그러면 왜 총에 맞았는데 피격이 됐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이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트럼프가 평소에 선거 이제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친암호화폐 그런 정책에 대해서 계속 내놔왔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선되면 뭐 암호화폐를 뭐 어떻게 좋게 계속 바꿔나가겠다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당선되면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격이 됐잖아요. 아시다시피 과거 우리가 대선 후보들 역사상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 그런 세력, 상대방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총격이나 칼부림이나 아니면 뭐 계란 투척이나 막 이런 걸 당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한 측면이 컸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간단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무려 총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 맞아서 피도 흘리고. 근데 또 사진 또 멋있게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트럼프 굳히기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쫙 퍼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이 돼서 지금 너도 나도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돼서 코인 시세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다.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피격 사건이 트리거가 되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 벽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1억 넘었을 때 그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거기를 뚫어줄 만큼 어떤 재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아직은 7, 8월 정도까지는 제가 늘 조금 기대하지 말자.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오르면 좋은 거고 괜히 기대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면 실망하고 멘탈이 약해지니까 아무 기대 없이 지내다가 반감기가 지나면 사람들이 보통 다 많이 잘 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4월 25일이 반감기였는데 지금까지 이제 5월, 6월, 7월 아직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보통 3, 4개월까지 뭐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고 가능하면은 그래도 8월까지는 지나야 가을쯤에 접어들어야
우리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는데 아직은 그렇게 큰 재료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고 있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이 사건이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제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1억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었다면 8천 부근이 박스권 하단이었는데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틀은 마련됐다. 명분은 트럼프가 줬다. 한 요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 반감기를 토대로 보면 본격적인 비트코인 상승장을 7월에서 8월 이후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들은 뭐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겠느냐, 뭐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다고 미래도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항상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 우리 사이클을 봤을 때 비트코인 사이클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들을 봤을 때는 항상 반감기가 지나고 1년 또는 1년 반 사이 그 기간은 최소한 있어야 최고점에 도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그 과정에 그럼 순탄하게 올라가기만 했느냐? 아니란 말이죠. 사람들은 전부 다 지나온 차트를 보면은 와 저렇게 가면 요때 사서 요때 팔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엄청나게 수많은 그 변동성과 움직임과 하락과 급락과 고진감래가 막 다 우리를 후려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 그냥 당연히 반감기가 지나고 1년 정도, 1년 반 정도를 그냥 생각하고 있자 이거죠. 과거 사이클, 2021년 사이클의 최고점을 돌파하려면은 못해도 연말이나 내년쯤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인해서 그게 좀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8천만 원을 돌파한 지가 꽤 지났잖아요. 반감기가 지나기도 전에 그게 먼저 돌파했으니까 사이클이 좀 빨라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추세예요. 예전 사이클보다는 조금 빨라지진 않을까. 그 정도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도 과거 흐름을 보면은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가지고 계시다 보면은 빨리 움직이면 우린 좋은 거고 뭐 아니면은 그래 원래 더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괜찮아 요런 멘탈로 이 시장을 좀 흘러가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은 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불장에는 변동성이 어땠었나요? 우선은 제가 지금 가장 기억나는 게 코로나였거든요. 가장 최근 사이클의 지금 사태하고 비슷한 게 코로나 사태였는데 그때도 반감기가 지나기 전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주식, 코인 할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들이 급격하게 빠질 때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겁을 먹고 모두 멘탈이 붕괴가 되고 이 시장을 떠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다 회복을 해버리고 그 이후에 역사상 유례없는 최고의 상승 사이클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이 우리가 코로나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뭐 6천, 7천까지 하락하더라도 어떤 하반기나 내년에 우리 비트코인 사이클이 4년 주기 사이클, 반감기 이후에 1년에서 1년 반, 이 사이클은 모두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현물 ETF가 출시됐고 그 이후에 엄청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건 다 예상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벌써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그걸 근거로 코인 보유자분들은 마음을 좀 강하게 먹고 있다 보면 그 전에 오르면 우리는 땡큐인 거고 나중에 지나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예전에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2017년도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2017년도에 500만 원을 처음 찍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전부 다 야 거품이다. 비트코인은 거품이다, 끝났다, 사기다, 폰지 사기다 이랬거든요. 그때 비트코인 캐시라는 그런 코인하고 이제 하드포크가 돼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하드포크가 뭐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포크가 되면은 뭔가 시스템적 오류가 생겨서 비트코인은 괴멸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반토막이 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또 반토막이 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해 연말에 1,0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갔단 말이죠. 최고점을 찍었어요. 이런 경우가 또 앞에 두 번이나 저는 겪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떤 뭐 블랙스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악재가 갑자기 터졌어. 그러면 폭락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때 폭락이 있을 때 과연 이 시장에 다 매도를 하고 떠날 것인가? 손절을 하고 나는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때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추가 자금을 투입해서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기다렸던 분들은 그때 신규로 들어올 것인가? 오히려 이걸 노려야 되는 타임이지. 와, 지금까지 보이는 사람들이 더 빠진다 생각하고 모두가 매도하고 이 시장을 떠나면은 나중에 그 이후에 큰 상승이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런 괴리감이 들겠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락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다. 내가 이런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멘탈만 기르면은 투자에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긍정적 이슈 또는 부정적 이슈로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현물 ETF가 1월에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자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근데 자금이 좀 들어오기도 했잖아요. 매일매일 이제 날짜별로 이 시장에 얼마의 자금이 투입됐는가 이걸 계속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다가 지지난주 7월 들어서 이제 자금이 계속 유출로 전환이 돼서 이제 같이 빠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격적인 자금이 아직 들어왔다 하기에는 그 자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어떤 큰 자산 운용사들이 실제로 펀드, 운용 자금, 그리고 뭐 연금, 그리고 여러 펀드의 이름으로 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구성하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몇 프로나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이게 아직 정확하게 정해져서 물량이 배정받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그게 언제 그럼 주로 이루어지느냐, 과거에 어떤 상품들이 새로 출시됐을 때 그 배정받는 기간을 봤을 때는 최소 그래도 6개월은 지나야 된다. 근데 1월 달에 우리가 출시했으니까 거기에 6개월을 더하면 언제예요? 그래도 7월 8월쯤은 돼야 된다. 그렇다고 막 본격적으로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천천히 그래 여유 있게 배정되고 투자금이 점점점 더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했을 때 최소한 그래도 7, 8월은 지나야 자금이 좀 더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면 당연히 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 마운트 곡삭제 그것도 15만 개 정도 되는 물량인데 만약에 시장에 출시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왔듯이 그 물량은 소화시킬 수 있다. 왜? 현물 ETF에 지금 자금이 유입된 물량, 그래서 새로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를 봐도 한 20만 개 정도 되는 그 개수를 다 매입한 그런 자금력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마운트 곡스 때문에 겁먹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운트 곡스라는 악재는 이제 없어질 악재가 되는 거죠.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로 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2020년에서 21년도 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불씨를 붙인 게 뭐냐면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그거였거든요. 그것을 시작으로 막 여러 호재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시세를 엄청나게 올라줬던 그런 일례가 있었는데 올해는 현물 ETF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또 뭐가 있냐. 그럼 과거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는 게 호재가 됐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구글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 또 비트코인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회계 기준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맞춰주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뭐 손실 처리는 안 되고 이익 처리만 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손실 처리까지 하게 해주면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함에 있어서 회계적인 부담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게 시행되면은 또 너도 나도 기업들이 이제 법인 자금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개인보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또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그런 활로가 열릴 것이다. 그럼 또 호재가 될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게 중국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과거에는 하락의 가장 큰 원초적인 그런 문제거리였는데 더 이상의 중국에 대한 악재는 없지 않습니까? 원체 금지를 했고 채굴 금지도 했고 뭐 보유 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제어를 했단 말이죠. 규제를 했단 말이죠. 세월이 흘러 그런 규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은 비트코인의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코인 활황기가 맞아떨어지는 그 사이클하고 시기적으로 좀 도래를 할 것 같다. 그리고 미국 대선 11월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현물 ETF 유입 자금 배정 6개월 이후 그럼 7, 8월 지나면은 조금만 있으면 또 그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트럼프 이번에 그것 때문에 당선율 올라갔고 그리고 그 시기에 만약에 미국의 어떤 큰 시총 상위 그룹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리고 현물 ETF의 자금 배정에 돈이 더 들어오고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만약에 규제가 풀린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홍콩을 경유한 투자는 뭐 허용하겠다라든지 전면적으로 하진 않겠죠. 공산국가가. 홍콩을 경유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뭐 가능하게 해주겠다. 만약 이런 소식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게 그 시기적으로 맞물리면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 뭐 한 번 더 불을 붙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